드디어 이 상당히 관찰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탈해왕입니다. 이 탈해왕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아주 권력의 화신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고, 권력을 잡고 나서의 그 문제 같은 경우에 정리하는 것도 요즘 우리들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런 분의 아류 아닌가라고 떠오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분을 보겠는데, 아까 이분이 노래왕하고 이빨로다가 해서 이빨이 하나 부족해서 왕에 못 올라갔죠. 그 얘기는 왕권에 도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왕권에 도전했는데 이빨이 부족했어. 언제든 이 사람은 왕이 되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보세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탈의 치질금, 이름이 또 치질이에요. 한글로 하니까 치질이 이빨입니다, 이빨. 그 괜히 치질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빨이 아주 튼튼했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신라 쪽 기록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신라 쪽이에요. 신라 쪽에서는 배가 가락국에 갔는데, 탈해왕이 갔는데, 수로왕이 맞이어드리려고 그랬다 그러죠. 보세요. 제가 얼마나 다른가. 가락국 쪽의 기록 84페이지. 이 삼국유사의 멋 중에 하나는 가락국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삼국사기 없습니다. 이 가야국이죠. 가야국의 기록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예. 이에 탈해가 엎드려 항복한다.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왔죠. 보세요. 상당히 증언이 좀 바뀌죠. 신라 쪽에서는 마치 저쪽에 환영받은 걸로 하지만 이쪽에요. 여기 가서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수로왕이 이놈아 너 같지 않은 녀석 가 그래갖고 내쫓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참 옛날 보이지 않는 왕권 쟁탈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가 밀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다시 70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탈해왕이라는 인물이요, 등장을 하는데 모든 신화적 존재, 뭔가 권력자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후광 효과라는 거 있죠. 이건 후광 효과.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아우라가 있어, 어쩌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뵈면 뒤에 후광 있죠, 그죠? 불꽃 광배, 우리로 그냥 광배고, 옛날 어느 코미디언이 여기다가 막 올리고 나온 적이 있었죠. 자기가 후광이 있다. 그리고 가끔 각 종교의 성화들 보시면은 다 후광이 있죠. 천사들 이런 후광. 그러니까 후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저 사람이 누구 아들이래더라. 저 사람이 누구와 친구래더라. 그럼 갑자기 뭐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얼만큼 잘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포구에 한 늙은 할멈이 있었는데 이가 바로 석고세 왕의 고기잡이 할멈이었다. 갖다 끌어붙여요. 예? 박혁거세라고 하는 신라의 신화적 존재 아닙니까? 그분의 고기 잡는 할머니와 연이 돼. 뭔가 신분 상승이나 뭔가 자기 자리매김할 때 누군가 끈이 형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기 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바다 가운데는 본래 바위 가운데 무슨 까닭으로 까치들이 모여서 오는가. 그래갖고 끌어당겼더니 까치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를 길조라 그러죠. 일본에서는 흉조로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길조로 합니다. 그게 아마 토양마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까치를 지금 농촌에 가면 까치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싫어하지만 까치 오면 좋아한다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까치가 이제 덮어 씌웠습니다, 배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갖고 거기 다 가보니까 궤를 열었어요. 첫 줄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내나이가 있고, 칠보의간에 칠보와입니다. 이게 오자입니다. 이 오자가 지금 오늘 좀 나오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보와 노비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보석이 가득 찼고 노비가 있었다는 건 뭔가 세력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넷째 줄 따옴표 부분입니다. 따옴표 부분. 여기 보면은 나는 본래 용성국 사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용성국. 용성국에 대해서 여기 괄호친 부분이 재밌습니다. 이건 이련 스님의 조사입니다. 이련 스님이 조사해 보니까 용성국이라는 데가 뭐냐. 정명국, 완화국이라고도 한다. 완화는 화하국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성은 외국, 동북쪽 1천리 떨어진 곳에 있다. 자, 보세요. 외국. 일본 있죠. 저희 일본의 저 북쪽을 외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동북쪽 1천리 떨어진 거. 지금 어디냐?
연해주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 있던 나라가 이 용성국입니다. 그러니까 연해주에 있던 사람이 거기에 뭐 왕자라고 자칭을 하니까 왕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경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나라에 이 땅에 와서 왕으로서 정착하려니까 가장 쉬운 건 결혼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밑변에 아버지 때 이미 이게 맺어집니다. 어디냐? 그 중간에 보시면 그때 부왕 함달파가 정려국의 왕녀를 맞아 왕비를 삼았어. 이게 나오죠. 이미 이 탈의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정려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려국은 얼마 전에 그 발견이 좀 돼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경상도에서. 여인 천국입니다. 여인 왕국. 여인 왕국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있죠? 어디죠? 아마조네스. 그죠?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뭐 무시무시한 그 여전사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려국은 왕도 여자, 백성들도 여자만으로 이루어졌던 고대 국가랍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상당히 쇼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결말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정려국의 왕녀와 이 연해주에 있던 아버지가 그 결혼으로 이루어져서 그 나온 아들이 탈해왕이란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탈해왕이 나왔는데 탈해가 알로 나왔지. 여기서도 알입니다. 벌써 이 사람은 그냥 예사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벌써 이미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으로서 알을 낳았으니 고금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아마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쪽 나라에서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물이 태어나도 그 나라에서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떠납니다. 위인은요. 그러니까 주몽이 부여를 떠나죠. 기억나시죠, 우리? 부여를 떠나는 부여에서 이 큰 인물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자기의 신천지를 개척해 가요.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고대사에 등장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요. 비록 아버지도 왕이고 엄마도 그렇게 대단한 적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왔는데 신라에 왔는데 신라에 머무를 데가 없어요. 아까 그래갖고 아마 신라 오기 전에 아까 얘기한 가락국부터 갔나 봐요. 가야부터 갔는데 가야에서 수로왕한테 깨졌죠. 그죠? 이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수로왕한테 깨져갖고 지금 다시 신라 온 겁니다. 이렇게 돼요. 신라에 와서 정착하는데 자, 정착하려면 법우님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고장에 갔다.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거기서 호조, 그러니까 힘 좀 쓰는 사람 누군가, 그죠? 유지인 사람을 통하는 게 가장 자기 자리 잡기 편하죠. 여기 나오는 호공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호공의 집이었다. 호공을 찾아가는데 호공이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나 봐요. 그 땅에.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 정치가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야, 이 어린 것이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잘못 뛰어났다가 말이죠. 집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탈해왕을 제가 왜 아까 얘기하면 연구과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권모, 술수, 권력에 대한 집착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보면 숫돌과 숫이 있었다. 이거는 벌써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대장장인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한 권력의 그 원천입니다. 무기 일종의 말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뭐랄까 연구소에 가면 못 돌아가는 데 있죠. 아무도 못 들어. 그런 거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저거죠. 그때 당시에는 극비사항입니다. 이건 고대 국가에서 이 다장간을 잡는 사람은 첨단 기술이거든요. 첨단 기술자가 살던 데다. 이건 그 대단한 권력이죠. 미리 묻어놓고 나서 했다. 근데 요새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살던 땅이다. 예? 아니에요? 보세요.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가. 예? 2000년 전에 살던 땅이다. 그러니까 여긴 우리 땅이다. 근거는 성경이다. 근데 그 성경도 해석하기 문제예요. 그럼 거기 살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가장 영민하고 부지런한 사람들로 평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 뺏겨 지금 수용소 같이 아시죠? 맨날 나오니까 그런데 뻔뻔해요. 뻔뻔해 남애들인데 그 또 하나 사례. 자, 정치적 얘기 놔두고 이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종이라 그래가지고 고구려는 지네 지방 호족이고 뭐 막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똑같이 뭐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저 동명성왕 저기 했던 뒤가 뭐 이제 저 뭐니 호태왕 광개토대왕비 있죠. 호태왕비가 있는데 호태왕비를 하고서 그것도 진해 문화재다 뭐다 막 이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언뜻 보면요, 야 이게 우리로 봐서는 너무 황당한데 걔네는 원래 중국 거였다는 거예요. 참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기다 숫과 숫도를 묻느냐 안 묻느냐의 문제는 떠나서 갖다가 맞춰보면 무엇도 가능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론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분은 이래가지고 탈해왕한 일종의 권력 기반을 닦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공주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 그럼 벌써 팔자 핀 거 아니? 가끔 저기 뭡니까? 어느 회사에서 평사원이었다가 뭐 회장 딸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주간지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대단하다. 뭐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이게 보면 야 저 사람은 뭐 남자 신데렐라죠, 그죠?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그건 뭐예요? 권력에 상당히 다가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이 노래왕, 자기 처남이죠. 처남하고 왕권을 다툴 정도까지 갔다. 아까 이빨 갖고 졌죠. 이빨 갖고 졌지만 왕권에서 패퇴했다. 끝내는 왕권을 잡죠. 저는 여기 이 탈해왕을 왜 제가 재밌게 보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 권력 잡으려고. 가만히 보세요. 이 탈해왕은요, 뭐 없어요. 수단 방법도 없고 나는 어쨌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솔직한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런 면에서는 지금 상공유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강렬해요. 우리들의 내면에 권력에 대한 의지, 이게 얼마나 좀 집요한가. 이것을 한번 보시면서요. 자, 그래서 72페이지 끝에서 5째 줄. 옛날에 남의 집을 내 집이라 하여 빼앗았다 해서 속시래요. 남의 집에 가서 이게 옛날에 내 집이래. 옛날에 내 집.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여기 발자국 있을 테니까 찾아보자. 이게 내 집이다.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해서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는 옛속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또는 여기 까치가 있었다 해서 까치에서 세조자를 떼니까 속시가 됐다, 이런 말을 갖는데, 어쨌든 알을 벗고 나와서 이름을 탈해라고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태양의 지상화죠.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했던 태양족적인 흐름이 여기도 지금 흘러가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우리가 태양족이에요. 해시적 흐름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은 이 탈해왕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두지게 되는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뼈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련 스님의 증언입니다. 이련 스님은요, 어떤 사람보다도 현장주의입니다. 가서 확인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얼마나 그 노장님이 치열하게 사셨는지 나타나는 것 중에 그냥 그대로 용가리 통뼈예요, 통뼈. 예? 통뼈예요. 대단한 무사상이죠, 벌써. 보세요. 머리 둘레가요, 석자두치래요. 석자두치면 이게 한자가 30cm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머리통이? 예? 이 도저히 이 엄청난 신골의 길이, 이 신장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 뼈다귀 길이요, 몸 길이가 9자 7치래요. 그럼 3m 가까워요, 거의. 그렇잖아요. 3m 다 되는 키예요. 지금 뭐 누구야, 우리나라 씨름 선수였다가 그 키 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1m, 2m 좀 넘죠. 장신이라고 크잖아요. 근데 이게 3m 되는 사람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역시 왕은 달러.